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제 운명을 바꾼 사건이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왜? 집안 도와줄 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혹은 집에 뭔 일 생기면 보통의 경제적으로 자립이 된 부모님들은 스스로 해결하시는데, 그게 안 된 집의 자녀들은 자녀들이 또 도와야 되거든요. 제 상황이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우편 한 통이 날아와요. 군대에 있을 때 우편 한 통. 어떤 우편이었을까요? 군대에 있으니까 뭐 여자친구 편지?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 고소장이 날아와요. 처음에 고소장을 딱 받고 나서 진짜 손발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옥 가는 건가? 잘은 몰랐어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고소가 들어온다는 것도 처음 저희 경험이었고 들어본 적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고소장이 날아와요. 그래서 손발을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해서 온 그런 고소장은 아니었어요. 저 착하게 생겼나요? 나쁘게 생겼나요? 착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살면서 뭐 엄청나게 천사처럼 살았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한테 해를 끼치면 절대 안 된다.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고소장은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빚 때문에 저에게 온 고소장이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일까요? 그분이 대신 저를 대신해서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해주고 하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400?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 1000만 원? 500? 300? 네. 당시 4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한테 400만 원은 작은 돈인가요? 큰 돈인가요? 여러분들께도 큰 돈이에요. 이 당시 저에겐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 그런데 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막, 그리고 어머니도 뭔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 돈을 내기에는 좀 마음이 많이 무겁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내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은행을 찾아가죠. 돈을 인출하려고. 그런데 제 통장에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적금을 통해서 모으긴 모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이 있기 6개월 정도 전에 적금을 이미 한번 깨서 형이랑 아버지 빚 일부를 갚은 상황이었어요. 5개월 차였던 것 같아요.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100만 원씩 모아서. 그리고 나서 적금을 은행 창구 가서 깨달라고 딱 말씀을 드리고 적금을 깨고 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여기 의정부 국민은행에서요. 그리고 국민은행에 나와서 딱 하늘을 봤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왜 막막했냐면, 나는 진짜 이 밑빠진 독에 물 이렇게 붓다가 평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다. 나는 정말 끝도 없이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이때 결심합니다. 오케이, 나 가난 탈출해 볼래. 나 부자가 돼볼래. 라고 이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부자를 꿈꿨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계발과 부동산 공부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책을 하나하나, 자기계발서 하나하나 사서 읽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제가 타던 차, 중고로 산 K3인데 이 차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2년을 정말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었냐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당직 근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당직 근무를 한번 서면은 그날 저녁부터 혹은 주말부터 이렇게 밤샘 근무를 서거든요. 아침까지.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밤을 샜으니까 당연히 퇴근을 시켜줘요. 그럼 퇴근하고 하루 자야겠죠. 밤새 못 잤으니까.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고 부동산 임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보러 다니고
공인중개사분들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강의도 다니고 막 찾아다녀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시간을 보내자 저에게는 결과물이 생겼어요. 29살 나이에 아파트 2채를 갖게 되었더라고요. 이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이 아파트가 뭐 올라서 기분이 좋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물론. 아파트를 샀는데 처음엔 막 오르더라고요. 투자한 아파트가 다음 달에 1,000만 원, 그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이러다가 진짜 부자 되겠다. 근데 마이크 타이슨, 전설의 복서 이런 말을 했죠.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네, 처맞기 전까지는 부동산이 계속 올라서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느꼈던 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면 된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책 읽고 실행을 하니까 집을 내가 가지고 있네. 이 결과물 A라는 걸 하면 뭔가 또 다른 결과물이 생기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전역을 결심합니다. 네, 제가 군 생활할 때 사진입니다. 한 3년 전 정도 사진이에요. 지금이 낫나요? 이때가 낫나요? 이것도 지금이 나요? 발전하고 있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전역 지원서를 쓰고 나 이제 부자가 돼볼 거야. 하면 된다는 건 느꼈어.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 한번 내가 잃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역을 선택할 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왜냐면 군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자력평가표라는 거거든요. 회사도 뭐 인사고과 이런 걸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받는 평가예요. 간부인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에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뭐 평정부터 해서 교육 평정, 그 다음에 상훈, 표창 받은 거 이런 거 다 가장 앞에 거였어요. 앞에 이것도 상중하중에서 상. 이런 상황이니까 주변에서 다들 말린 거죠. 너가 왜 전역해? 너 군생활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 지금 코로나야. 취업 안 된대. 지금 나가서 망하는 사람 많대. 자영업자들 다 망한대. 취업 안 된대. 누구 망했대. 누구 망했대라고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을 저한테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말렸어요. 너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공무원을 차라리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밥 브록터라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외국에 작가가 있어요. 그분 책에 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어부들이 양동이에 개를 넣어놔도 도망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른 개가 못 나가게 끌어내린대요. 한 개가 난 나갈 거야 라고 해도, 난 바다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해도 계속 끌어내리는 거죠. 이 책의 그 글귀를 읽으니까 딱 제 상황 같더라고요. 내가 이거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다들 말리지? 왜 다들 안 된다고 하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때도 책을 많이 읽고 있었어요. 책은 저에게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할 수 있어. 인생은 네 거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남의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너가 판단하고 너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을 준비하는 9개월이 있었거든요. 2022년 2월 달에 전역 발표가 나고 11월 30일에 제가 전역을 하는 거였으니까 9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9개월이 딱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제가 마음 먹었던 겁니다. 제가 2022년 3월 1일에 블로그에 썼던 글이고 지금도 제 블로그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스톱하고 SNS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 목표를 세워요. 나의 3월 목표는 매일 1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인스타그램 피드 하나를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블로그 이후 1000명을 달성할 것이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명을 달성할 것이다. 팔로우 1 대 팔로우 2라고 썼어요. 그 차이도 몰랐어요. 그리고 쭉쭉쭉 나아가서 현재 수준은 블로그 이후 36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명이다. 1명에게 참 감사하다라고 썼거든요. 그 한 분이 여기는 안 계시겠죠? 어딘가에 계실 텐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기 전부터 팔로우 하셨던 분 계신가요? 2022년이나?
너는 같이 있었잖아, 부대에. 그치, 팔로우를 했겠지. 그치, 당연하겠지? 네. 죄송합니다. 또 저를 일찍 팔로우 하셨던 분 계신가요?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저기 뒤에도 계시고. 네.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단, 저는 다짐을 했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읽고 또 읽을 것이며 쓰고 또 쓸 것이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리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산적인 활동을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루 7시간씩 해요. 휴직 생활이 아니었어요. 출근, 퇴근 다 할 거 하면서 하루 7시간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2시간 반 정도 책 읽고 자기 개발. 그리고 출근하면서 30분, 퇴근하면서 30분 항상 오디오북을 들었어요. 항상. 출발하기 전에 오디오북 켜고 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퇴근할 때도. 점심시간도 빠르게 먹고 와서 공부하고 퇴근하고는 자기 전까지 콘텐츠에 몰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을 살았더니 한 5개월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죠?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다고 처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저도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구간이 지나니까 성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역을 하는 때에는 팔로워가 무려 감사하게도 24,200명이라는 팔로워가 모였어요. 그리고 더 감사하게도 한 통의 메일이 옵니다. 리치파카님의 책 출간 제안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있게 해준 분이기도 하고 부자들의 서재를 있게 해준 메일이에요. 저희랑 책 한번 내보시죠. 이런 제안이 오게 됩니다. 이때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구나를 이때 다시 한번 느껴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출간하게 되고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경제적 독립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 아직 큰 부자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꿈꿔왔던 수익을 달성했고 소위 말하는 억대로 돈을 버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제 꿈이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가운데 사진처럼 많은 분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제가 실행하고 고군분투하고 혹은 실패도 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제 꿈이고, 2번째로는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른으로서 어떠한 보탬을 좀 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죠. 7년간의 이 고군분투, 독서, 경험, 실패, 좌절, 또 실천, 또 경험,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느낀 게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목표, 부, 생각, 습관, 실행입니다. 지금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부디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에 목차로 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만 깨달으시고 깨우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